번째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매수가는 22,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0% 들고 계십니다. 2019년 남북 경협주 상승기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이 종목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뭐 그 2만 원, 3만 원대가 올 거는 네. 그거는 뭐 김정은 위원장한테 달렸겠죠. 예. 거기까지는 사실 뭐 네. 좀 이거는 뭐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분위기는 뭐 괜찮긴 하지만 네. 워낙 변수가 많아서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아난티를 또 보면 아까 뭐 위드 코로나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리조트들이 아난티가 리조트가 뭐 전국 각지에 다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그게 그러니까 골프장하고 같이 컨트리 클럽 같이 연계가 돼서 지금 굉장히 호황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런 데가 뭐 남해 쪽은 뭐 이거는 뭐 진짜 핫플레이스로 지금 등극을 했고 그래서 뭐 이익을 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상반기만 해서 뭐 한 거의 뭐 3, 400억대 정도가 지금 네.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럼 하반기에도 뭐 나쁠 이유가 없죠. 예, 지금 워낙 뭐 국내 그 여행객들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풀린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또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리조트 사업이나 골프장 사업들이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에 굉장히 좀 잘 나왔을 때도 300 그 연간 해서 뭐 300억 정도 이익이 나왔는데 지금 상반기만에 그 정도 나왔고 앞으로도 뭐 이제 뭐 인바운드도 많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컨텐츠 아까 뭐 이경혁 대표가 다 설명하더라고요. 컨텐츠 강국이 됐고 여기서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아난티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예. 다만 2만 원, 3만 원은 그분한테 달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추세가 예. 좋은 상승 추세에 있긴 예. 하지만 변수가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님께서도 그분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테마주였죠. 테마주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금 골프 부킹이 안 된다.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골프 부킹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내 가오를 찾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2030 세대 골프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희도 뭐 저희 팀원 중에 손창현 팀장 맨날 골프 들고 다닙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 제 친구들도 많이 배우더라고요. 예, 지금 저는 골프를 안 하거든요. 그런 시간에 종목 분석 하나 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골프를 못 쳐가지고 손찬희 팀장 보고 있나?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골프를 치다 보니까 그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고 또 뭐 호캉스 뭐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실적은 계속 좋을 거예요. 가져가는 전략이 맞는데요. 문제는 이 종목이 남북 경협주로 엮이면서 지금 22,000원의 매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중 50%.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매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얼마에 쌓여 있는가를 봤더니 17,500원 이상의 매물이 좀 쌓여 있어요. 월봉 매물이 좀 쌓여 있고요. 또 19,000원대 이상에서 주봉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17,500원 정도 오게 되면 물량을 좀 줄여놓고 19,200원 정도 오게 되면 또 물량을 줄이는 전략.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여나가면서 지금 비중이 50%니까 다른 쪽에서 좀 승부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계좌를 살리는 게 먼저니까 그 정도 구간에서는 좀 물량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가져가는 전략이 맞겠고요. 네, 지금은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LNF입니다. 매수가는 22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작년 3만 원이었던 주가가 2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그렇죠. 이분 너무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고점에 잡은 거 맞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또 돌파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LNF 시가총액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좀 빠져갖고 한 6조 7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LNF가 물론 계속 이제 좀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테슬라 수주한 것도 맞고. 근데 테슬라 수주했는데 얘는 이제 지금 NCM을 하고 있거든요. 예. NCM 배터리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또 이상을 또 야, 이제 LFP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싸니까 우린 싼 걸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제 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일단 싸고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 얘기가 이제 충전이 좀 빨리빨리 되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략들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뭐 성장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많이 반영됐다. 2025년이 돼도 과연 LNF가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지 굉장히 좀 의문이 들어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올라갔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 손실은 좀 보셨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은 작년에 했어야 되고 못해도 올해 초에 하셨어야 돼요. 예. 지금 뭐 너무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 이제 좋다 하니까 이제 따라 들어갔다가 지금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예. 밖에서 누가 살아가고 쫓아가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좀 어렵더라 하더라도 예, 좀 물량을 좀 줄이는 쪽으로 좀 가세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물량을 좀 줄여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우리가 이치전지를 보자 갈 때는 안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팔고 이제 안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싫은가 봐요. 예. 작년에 막 이런 얘기하면 이경환 대표 이치전지 지겹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지겹다고 그러더니 지금 왜 봐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성장주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LNF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LNF의 시가총액이 6조 7천억입니다. 6조 7천억이라는 얘기는요. 미래 실적을 한 2025년도 정도 됐을 때 6천억 정도는 1년의 영업이익을 찍을 것이다.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예,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600억 정도를 예상 영업이익을 찍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2025년도 정도가 됐을 때. 그러면 이거를 이제 5년차, 3년치, 4년치를 끌어다 온 거죠. 근데 지금 LNF의 1년치 영업이익은 300억이 조금 넘어갈 거예요. 얼마나 고평가됐는지를 알 수 있죠. 미래 실적을 다 끌어다 온 거예요, 지금. 즉, 현재 주가는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23년, 4년, 5년 그 모래 대부분의 실적을 다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주식을 접근하는 것을 조금 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원계에서 NCM, NCA 구조에서 LFP로 넘어간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LFP가 아무리 뭐 싸고 좋다라고 하더라도 저가형 시장과 중고가형 시장은 다르게 형성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상당히 많이 반영된 부분을 또 강조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기대감이잖아요. LNF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는 또 쉽게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중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매매하는 스타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반등 시 매도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스코입니다. 매수가는 33만 원이고요. 비중은 25% 들고 계십니다. 포스코 사실 너무 탄탄한 기업이고 실적도 증가하는데 주가가 날개 없이 추락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공매도 공격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공매도 공격은 모든 종목 다 있습니다. 예. 특별히 포스코만 집중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포스코가 이번 3분기에 뭐 3조 정도 나온다고 해요. 뭐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워낙 지금 그런 업황이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안 갈까? 앞으로 전략가 또 이제 문제입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3조가 나온다. 최소한 내년까지 뭐 분기별 뭐 3조 뭐 이렇게 찍는다 하면 포스코는 지금 2배는 더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정점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 지금 중국이 일단 뭐 그럼 좀 고상하게 뭐 철강 생산 좀 줄이고 좀 이게 베이징 올림픽을 좀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조강 생산 좀 줄이고 뭐 수출도 그러니까 줄인 다음에 수출을 좀 통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국 내 조금 뭐 필요한 것들만 만들게 돼. 중국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지금 덕을 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사실 이게 좀 많이 영업이익이 이제
아마 1, 2조 정도의 수준은 유지를 할 겁니다. 1, 2 정도, 1조, 2조 요 사이에 유지. 그리고 연간으로 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뭐 5조 내외는 뭐 유지를 할 텐데 포스코를 딱 보게 되면 보통 옛날에 보면 이게 중후장대나 이런 쪽은 영업이익배에서 그냥 한 5배에서 6배 정도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는 어떻게 보면 그 내년 걸로 봤을 때는 적당한 가격에 그냥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적당한 가격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많이 빠지지도 않는데 올라가는 것도 본인 이게 잘 이제 또 시장이 좀 회복되고 하면서 올라가도 본인 뭐 매수가 정도 그 정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그때는 좀 축소하는 쪽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좀 지금 주가가 이제 실적이 좋은데 왜 안 갈까요라는 질문이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실적 보면서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포스코의 3분기 영업이익이 3조가 나왔어요. 와, 진짜 엄청난 실적이 나왔죠. 근데 왜 안 가냐고요. 왜 안 가냐면 6개월 전에 다 반영했거든요.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 볼까요? 네. 6개월 전이면 4월, 5월입니다. 4월, 5월에 이미 이 3조는 다 반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박 나겠는데 3, 4분기 대박 나겠는데 요거는 다 여기에 반영된 거고요. 2분기 좋아지고 3분기 좋아지는 건 다 반영되고 지금은 김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은 이렇게 된 거죠. 그 내년도 실적 개선해 봤을 때는 뭐 적당한 시가총액 6조, 7조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내년 거 뭐 반영이 다 됐구나 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거를 포스코가 올해와 같은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년에도 만들어내게 되면 주가는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럼 지금은 자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김죽 대표님께서 한 5조 원 정도 생각했는데 저는 그거보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고 30만 원이 지금 30만 원대니까 36만 원, 38만 원대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년은 신흥국의 또 경제 재개까지 맞물려 가지고 철강 업황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홀딩해 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을 계속해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하나솔루션. 네, 한화솔루션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20%고요. 45,700원. 네, 45,700원을 2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가 계속 변동을 보이고 있어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뭐 하나솔루션은 대표적인 이제 태양광 기업이잖아요. 이제 네. 태양광 기업이고 이제 뭐 근본 기본은 이제 케미칼 이쪽에 있는데 케미칼 쪽이 지금 유가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케미칼 쪽은 아무래도 뭐 나프타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또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한 4분기 정도부터는 굉장히 좀 안 좋을 거예요. 실적은 별로 안 좋고 태양광도 그래요. 또 태양광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워낙 올랐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 예전에 이제 같이 이제 폴리실리콘도 했었는데 워낙 그때 이게 거의 뭐 쓰레기 값이 되다 보니까 이거 버렸거든요. 그게 좀 아쉽죠. 그걸 갖고 있었으면 그런 원가 반영 이런 부분 좀 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솔루션이 그것도 안 좋습니다. 지금 이익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 하나솔루션 이거 팔 거냐 좀 애매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선 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구간이고 다만 이게 상단도 계속 유가나 뭐 이런 부분 다 안정이 돼야 돼요. 폴리실리콘 가격도 좀 떨어지고 전력난도 중국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없어지고 해야 이 종목은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너무 기대는 크게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좀 비중도 늘리지 마시고 20% 정도에서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좀
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네. 더 그렇게 좀,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하나솔루션 그 제가 이제 업황 얘기 좀 잠깐 하게 되면 대주전자재료를 기업 탐방 제가 4월, 5월 정도에 갔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큐셀 쪽에서 주문량이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는 하나큐셀에 또 소재도 납품하거든요. 주문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쪽 생산 라인을 좀 더 증가시킬 계획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재 기업이 어떤 산업 때문에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럼 태양광 산업은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공장을 증설한다. 그것 또한 산업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움직이는 거죠. 일시적인 쇼티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안 합니다. 기업들은. 그런데 일시적이지 않고 이것이 지속 가능해 보이니까 그런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조금 물음표가 조금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일단은 하나솔루션의 자회사 하나큐셀의 성장, 미시장에서 당연히 독보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이제 좀 전에 뭐 김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전력난이나 등등 지금 태양광 할 때냐 원자랑 해야지 이런 얘기 지금 다시 회귀하고 있는데 뭐 기름 다시 떼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게 되면 다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지금은 답답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냥 끌고 가는 전략이 태양광 산업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마셔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SK케미칼 네, SK케미칼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29만 6천 원에 30%. 29만 6천 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해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뭐 무상도 있고 그냥 해놓고는 보지도 안 하고 바빠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네, 보지도 않는데 지금 본께는 뭐 이래 아이고 많이 빠졌네. 그러네요. 왜 되는지 그거 몰라가지고. 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예, 바로 예,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주가가. 어떻게 이게 이게 매수가 이제 그러니까 회복될까요? 지금 그 정도 빠진 건 아니에요. 이게 권리락 돼갖고 네. 이게 50%더 들어오거든요. 이제 들어오나요? 그러면 한 5%, 10% 정도, 그 정도 이제 손실 보는 정도다. 뭐 지금 제가 확실히 계산은 잘 못하겠는데 네. 그렇게 많이 뭐 손해 본 건 아니에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SK 케미칼이 그래도 SK 케미칼은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70% 정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 연초인가요? 그때 뭐 40만 원 가고 뭐 그랬었던 거고 그 조정을 받고 최근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지금. 이건 사실 지금 뭐 무증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가 또 제자리에 돌아온 건데 이제 그 글로벌 이런 뭐 펀드나 이런 쪽 이제 SK 케미칼 많이 들고 있는 데서 너네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그렇게 70%까지 갖고 있을 이유가 뭐 있냐? 니네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큰데 그것 좀 팔아갖고 배당 좀 해라. 배당은 거의 시가총액 정도를 한 10% 20% 정도만 팔아도 시가총액 정도를 배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마 이제 이거를 이제 SK 케미칼도 대주주 입장에서 이거 그러면 그렇게 거기서 이제 판을 깔아주면 내가 자금을 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SK 케미칼의 그 대주주 그리고 최 누군가요? 최태원 회장님의 그 친인척이에요. 사촌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그걸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뭐 한번 반등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반등할 거고 기회는 좀 있으니까 지금은 뭐 어쨌건 뭐 갖고 갔어요. 워낙 또 쌉니다. 가치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워낙 지금 쌉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예. 기회는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희망적인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도 주가에 반영되어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가는 게 맞고요. 그냥 돈 버시겠어요. 주식 하시는데 돈 버는 분들은요 바빠가지고 주식 안 보는 사람이 돈 벌어요. 돈 버실 것 같습니다. 그냥 내비 두시고 뭐 무상투자 물량도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제네신네. 네, 제넥신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까 매수가를 잘못 불렀는데 네. 10만 3천 원에 매수했어요. 네, 10만 3천 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계신가요? 비중 한 20% 돼요. 20% 들고 계십니다. 지금 네. 6만 8천 원 선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것이 언제쯤 갖고 있으면은 네. 매수가까지는 가능한가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회복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예.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이거 변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넥신이 작년에 좋았고 올해도 이제 잠깐 반짝해서 이제 올라갔던 거는 제넥신은 DNA 백신을 해요. 예, DNA 백신 하고 예전부터 이제 파이프라인은 좀 있습니다. 항암이나 이런 쪽에. 근데 항암 뭐 못 잡아요. 사실 그 굉장히 힘들고 확률도 뭐 100개의 회사들이 3상에 도전을 하면 뭐 한두 개 통과될까 말까. 뭐 제넥신도 뭐 그런 단계에 있어서 계속 이제 신약 가치나 이런 바이오가 한창 좋을 때는 제넥신이 뭐 대장 역할도 하고 좋긴 해요. 근데 지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려면 가늠이 안 됩니다. 뭔가 이제 스타주가 또 나와야 되고 코로나보다 더 센 어떤 뭐 그런 뭐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야 된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지금 참 암울하잖아요. 네. 예, 그런 건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매수가 뭐 그런 걸 좀 기대하기보다는 뭐 이게 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뭐 기술적 반등이 뭐 그 정도는 뭐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24차트 뭐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어디서 막히느냐 여기 보시면 이전에도 반등하다가 4월달에 여기서 이제 위로 파란 구간에서 검은색 위로 올랐다가 바로 내려가잖아요. 여기서도 또 맞고 또 내려갑니다. 기다리면 여기까지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한 8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예. 네. 여기 오면 파세요. 예. 계속 이제 이게 한 1년 이상 계속 여기서 이제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반등을 위해서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8만 8천 원까지는 네.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조금 물타기를 해서 아니요. 안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러절로 취하지 마세요. 저는 일단은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좀 비싼 종목, 성장주 이런 데서는 자금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장주가 바이오 산업인데 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올라올 때 고평가된 종목은 좀 줄이는 것이 맞다. 바이오에서도 고평가된 것들은 파는 것이 맞고요. 뭐 싸다라는 생각이 들면 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은 고평가된 종목. 우리가 2차 전지를 판 것도 성장주기 때문에 정리를 들어간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넥신도 워낙 또 고평가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정리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매년 뭐 바이오 포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널널하게 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24차트에서 하늘색이 보이죠. 지금 바뀌었고 그리고 검은 선 위로 올라왔을 때 때려먹죠. 여기가 매물선이 되거든요. 김주 대표님이 8만 8천 원을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검은 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매물이 발생해가지고 내려올 거다. 근데 이거는 주봉이에요. 일봉상은 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솔직하게 일봉상 보게 되면 여기 올라오고 나서 또 때려먹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의 매물이 깔려 있냐면 7만 3천 원 정도의 매물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정도 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결정을 지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시간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만 3천 원대 일부 물량 줄이고 8만 8천 원 정도 왔을 때 물량을 다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물량을 줄여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48,000원에 40%입니다. 48,000원에 40%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예.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 뭐 48,000원 이상 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은 네. 지금쯤 좀 더 사도 되는지 싶어갖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예.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예, 이 종목,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 뭐 가스 쪽이 워낙 지금 뭐 연초에 뭐 2불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5불 넘어가고, 근데 지금 가스값이 또 고점에서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좀 내려오는 게 맞고, 근데 가스값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워낙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그게 좀 튈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가스를 잡으려고 하면 우선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노드 스트림이라고 1, 2가 있는데, 1 그게 잘 지금 유럽으로 지금 가고 있고, 2는 미국 제재 막혔어요. 이게 그 소련과 구소련이죠. 그리고 러시아 푸틴과 바이든의 이게 좀 기싸움이거든요.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셰일가스를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미국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계속 그게 염려가 돼서 그걸 좀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풀리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값을 한 번 더 기회는 있다. 튈 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비중이 40%인데 여기서 조금 빠졌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뭐 더 한다거나 그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뭐 그냥 좀 갖고 가는 쪽으로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남아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뭐 워낙 싼 종목이라 가지고 좋아했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 그물만 상단 부딪혔다가 돌았을 때 여기서 터졌어야 돼요. 여기서 못 터지게 되면 뭔가 불확실성이 낀 거란 말이죠.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시장에서 고민거리가 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어제 유가 떨어지게 되니까 같이 밀리는 모습. 다행히 또 유가는 또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물량 추가는 절대로 안 돼요. 지금 7타이밍에서 못 갔기 때문에 물량 추가는 절대 안 되고요. 조정은 여기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41,000, 그러니까 그물망 하단이죠. 41,900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래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천연가스가 석탄 에너지와 같은 이렇게 미세먼지나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에너지원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저감 형태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뭐 국내도 이런 발전 시스템이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렸다가 차후의 흐름을 좀 파악하자.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